안녕하세요. 123 미니쌤TV의 김민희입니다. 오늘은 3학년 2학기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3학년 2학기는 1학기에 비해서는 아이들이 좀 어렵지 않다고 느끼는 편이에요. 왜냐면 2학년 2학기를 마치고 3학년 1학기가 돼서는 심리적으로 수학이 어려워진 것 같아. 선분, 반직선, 용어가 너무 많고 헷갈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다가 2학기에 와서는 원도 그리는 거 재밌고 다른 특별히 연산이 문제가 되지 않는 한 3-2 내용을 생각보다는 수월하게 지나가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4학년을 이제 들어가기에 바로 전 학기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연산에서 생긴 건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는 게 중요한데요. 3학년 2학기 단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단원의 곱셈, 2단원 나눗셈, 3단원 원, 그 다음 4단원 분수, 5단원 들이와 무게, 그리고 6단원 자료의 정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먼저 딱 들어보셨을 때 우리가 중요하게 짚어야 되는 단원이 무엇일까요? 바로 3단원의 원과 4단원의 분수입니다. 먼저 원은 아이들 중학교 3학년이 되면 그 2학기 때 원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물론 그 전에도 원에 대한 것들은 이제 뭐 원의 넓이를 구하는 단원들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원기둥이나 구와 연결해서 한다든지 원을 배우는 게 뭐 지금 배우고 중3 때 배우는 건 아니지만 중3 기하 파트에서 어려워하는 게 그 중에 하나가 원이고 그 원이 중3 때 어떻게 배워놓느냐에 따라서 고등학교와 연결이 돼요. 고등학교 때는 원에 대해 특별히 더 배우지 않거든요. 근데 중3 때 배웠던 원의 성질들과 관련된 문제 유형들이 고등학교에 등장하기 때문에 원이 되게 중요한 그런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그걸 처음 배우는 단원이 바로 3학년 2학기 때 나오는 원인 거죠. 기본이나 응용에서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는 아이들이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뭐 중심, 반지름, 지름 이런 걸 모르고 넘어가진 않아요. 다만 원을 이용한 심화된 문제, 원이 좀 변형된 형태의 다양한 문제, 원 안에 정삼각형이 들어있다든지 이등변이 들어있다든지 그런 다양하게 다른 평면 도형과 연결되어 있어서 둘레를 구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풀어줘야 되는 것들이 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심화 문제 유형을 경험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다단원인 분수는 우리가 3학년 1학기와 2학기를 거쳐서 분수를 배우게 되죠. 그때 아이들이 4학년 때 배우는 동분모, 덧셈 뺄셈을 앞서서 분수의 개념을 다질 수 있는 그런 단원이 바로 3학년 2학기 때 배우는 4단원 분수인데요. 여기서 아이들이 분수 개념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4학년 때 그냥 동분모니까 분자끼리 더하고 빼고 하면 되네? 쉽네? 그리고 쉽게 넘어가고 5학년 때 들어가서 분수 곱셈을 배우는데 아이들이 개념을 생소하게 느끼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4단원 때 나오는 분수 개념 또한 기본 문제에서 나오는 문제 유형 가지고는 학습을 충분히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응용에 해당하는 문제까지 이제 간다든지 또는 분수는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4학년, 그 다음 5학년 이렇게 학기마다 이렇게 띄엄띄엄 조금씩 부분을 배워서 자연수보다 훨씬 더 체계를 잡기가 더 어려워요. 물론 자연수도 학년 학기에 따라 나눠서 배우긴 하지만 아이들이 자연수 굉장히 친숙한 그런 개념에 속한다면 분수는 그렇지 않거든요. 한 번 더 연결을 해서 정리를 해주시는 게 훨씬 좋죠. 분수는 심화학습도 당연히 필요하고 분수에 관련된 동화 그리고 분수와 관련된 연산 문제집들만 연결해서 푸는 것 또한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이 두 가지 단어 정말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외의 단어는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1단원과 2단원에 거쳐서 곱셈과 나눗셈을 하게 되죠. 아이들이 이제 2학기 때는 두 자리 곱셈이 이제 들어가게 되고 나눗셈은 두 자리 나누기 한 자리 등의 나눗셈을 하게 되죠. 물론 세 자리도 나오죠. 하지만 이제 기본적인 폼을 이제 두 가지 유형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곱셈에서는 두 자리 곱하기 두 자리가 굉장히 빠르고 정확해야 돼요. 그 다음 넘어가서
세 자리 곱하기 두 자리, 뭐 네 자리 곱하기 세 자리, 소수의 곱셈 가면 이제 거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런 자리값이 많은 곱셈에 대해서는 시간이 조금 느리더라도 정확성만 높으면 괜찮은데 두 자리 곱셈은 초등뿐만이 아니라 중등에서도 굉장히 잘 나오는 연산의 범위이기 때문에 암산까지 할 수 있으면 더더욱 좋고요. 암산을 할 수가 없다 하더라도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해요. 혹여나 세 자리 곱하기 두 자리에서 아이들이 좀 속도가 걸리거나 많이 틀리거나 하면 두 자리 곱셈 다시 돌아와서 복습을 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의 속도 정확하게 체크를 하시고 넘어가시는 게 좋고요. 마찬가지 2단원에서 배운 나눗셈에서 두 자리 나누기 한 자리는 암산이 돼야 돼요. 암산, 즉 문제를 말해주면 듣고 답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38 나누기 3은 뭐야? 라고 하면 몫이랑 나머지를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암산 실력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가분수에 가서 3분의 38이면 대분수로 바꾸면 얼마야? 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옆에다가 나눗셈식을 써야지만 대분수를 바꿀 수 있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5단원 들이와 무게는 여기서 배우는 단위든 이때 한 번만 배우고 다시는 언급되지 않아요. 그런데 4, 5, 6학년에 풀어야 되는 문제 유형에서는 계속 들어있거든요. 즉 문제 안에 리터랑 밀리리터의 관계, 킬로그램과 그램과의 관계는 이미 아이가 알고 있을 거란 전제로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아이들이 단위 환산이 안 된다면 문장제 문제를 일을 잘했어도 정답을 도달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리터, 킬로그램 간의 서로 간의 관계들 정확하게 아이들이 알아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그리고 까먹지 않아야 돼요. 아이들이 이 단위가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까먹어요. 네, 쉽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단원을 배우고 나서도 몇 번을 계속 언급을 해주시면서 단위 환산을 물어봐 주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아이들이 들이와 무게에서는 계산 문제에선 사실은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아요. 연산이 잘 돼 있다는 전제하에 혹시라도 들이와 무게 관련된 연산 문제에서 아이들이 어려워한다면은 그거는 단위, 즉 측정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덧셈 뺄셈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거에 대한 메이크업은 연산에서 해결을 하셔야 되고요. 문제는 기본이나 응용이 잘 나오지 않은데 심화에 가면 이런 문제 유형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사과랑 배의 무게는 얼마, 배랑 바나나의 무게는 얼마, 사과와 바나나 무게는 얼마, 이렇게 문제가 나와서 전체 각각의 무게가 해당하는 값들이 얼마인지를 구해야 되는 이런 문장제에 관련된 식을 정확하게 써서 나타내고 그 식들을 어떻게 더하거나 빼서 내가 원하는 값을 구해야 되는지에 관련된 문제가 여기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어디? 심화 문제. 근데 이걸 제가 앞서서 언급해왔던 두 단원과 동일시해서 말씀드리지 않았던 부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개념에 관련된 문제 유형을 먼저 익히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3, 4단원들을 먼저 메이크업을 잘 해두시고 체크를 정확하게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5단원에 나오는 들이와 무게는 이때만 나오는 문제 유형은 사실은 아니에요. 앞으로 그런 문제 유형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문제 유형을 많이 틀렸다 하더라도 푸는 방법들을 조금 알려주시면서 문제 풀이 하는 스킬들을 좀 아이들이 이제 배우고 그리고 나서 상위 학년에 올라가서 비슷한 문제 유형을 나왔을 때 얼마나 혼자 힘으로 잘 해결할 수 있는지들을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때 문제 많이 틀렸다고 해서 굳이 뭐 오답 노트가 필요한다든지 다시 이 부분을 복습해야 된다든지 이런 건 아니거든요. 보통 복습이라고 생각할 때는 그 단원에서 필요한 개념과 연결된 문제를 많이 틀렸다. 그런 문제라면 그러면 오답을 다시 한번 꼼꼼히 체크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그 단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 문제가 아니라 문장제 학습을 통해서 다양한 문제 풀이 방법들을 알아야지만 해소가 되는 부분이라면 그건 그 단원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또 할 수 있는 단원들이 앞으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 교과 문제집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 또한 아니고 다른 문장제나 사고력수학 문제에서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메이크업 할 수 있는 상황이 이번에만 이 단원에서만 중요하게 잡고 다음 단원 넘어가면 여기서 했던 걸 토대로 그 위에 얹혀지는 문제들이 여기에 나왔을 경우 그 부분을 여기서 제대로 복습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이해하실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중요하니까 중요도의 순서를 잡고서 메이크업을 하시는 게 필요해요. 무조건 뭐 다 틀렸으니까 전체를 전부 다 하고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3학년 2학기 내용을 살펴봤어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3학년 과정은 중요하죠. 왜냐하면 고학년과 연결시켜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 응용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심화해서 얼만큼 잘 소화하느냐가 앞으로 상위학년을 소화하는데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는 거 꼭 염두에 두시면서 그동안 심화를 진행하지 않았거나 심화를 좀 어려워한다면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